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탄력을 받게 된 국정원 상납금 수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최측근 3인방 중 이미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이외에 남은 2명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의 태풍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화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비서관에 대해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바탕으로 매달 1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고 따로 돈을 받아 제 주머니를 채운 혐의입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는 윗선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은 당시 현기환 전 수석을 필두로 한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챙겨 청와대 비공식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받은 쪽뿐 아니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준 쪽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파견검사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이들과 함께 사법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관계자 2명도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장 전 지검장과 이재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5명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가짜 사무실을 꾸려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보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들어간 40억의 성격과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통치 지원 자금이냐 아니면 뇌물 중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위에 적폐청산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적폐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거기에 개입된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였고 적폐청산은 지금 비단 15가지뿐만 아니고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할 것과 한국당은 개혁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개혁위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 박근혜 정부 것만 채택한 것이 형평성에 문제 있다 해서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사 사안을 이미 우리가 제출했는데 서훈 국정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적폐청산을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조사에 개혁하겠다고 말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연말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해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팽재용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주요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화벌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 탈취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사나 해킹 조직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과 증권사,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파괴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연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김정은이 최근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한동안 자제해온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국정원은 노동신문사 간부 수명이 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를 일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평양 고사포대 정치부장은 부패 혐의로 처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S 등 국제 테러 단체가 2004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테러 협박을 했고 2010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테러 단체 연계 혐의로 총 9개국 71명이 강제 퇴거 조치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김한솔을 암살하기 위한 공작조가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한솔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안전하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어제 비원비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됩니다. 미 공군은 그러나 이번 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일본과 한국 전투기가 함께 참여했으며 현재의 어떠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비원비는 지난달 10일에도 우리 전투기 2대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으며 앞서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이북 비행을 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현지 시간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순방 5개국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더욱 제재해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선택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